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기출 문제집하고 요약집 하는 첫 시간이죠. 자, 이 5, 6월 달에 기출 문제를 같이 푸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뭘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전달할 건지 그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공법은 40문항이 나오는데 이 40문항 중에서 기출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 한 번이라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 미출제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문항 중에 기출된 부분, 뭐 작년이나 재작년 시험, 최근 시험 기준했을 때 기출된 부분에서는 자, 40% 정도가 기출된 부분이 나옵니다. 출제가 안 된 부분 나오는 비중은 60%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공부한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각종 동영상, 무료 동영상 많이 올라 있죠. 그건 전부 다 뭐 많이 났다? 요것만 해놨어요. 요것만. 그거 보고 야 좋다. 좋기는 떨어지려고 작정했겠지. 그거는 무료로 올리라는 이유가 요거다. 요거. 예. 기출된 거 40% 노는 것만 딱 올려놨어요. 예. 그럼 요거는 하려면 뭐? 돈 내라 이 뜻이에요. 이거 같이 보려면 돈을 줘야 돼요. 자, 그래서 40%에 나오고 그리고 출제 안 된 이 부분에서는 교재에 있는 것도 있고 교재에 없는 것도 있어요. 교재에 있는 부분이 30%가 나오고 교재에 없는 부분이 한 30%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것은 이 기출된 부분 오는 이 40%와 교재에 있는 30% 있죠? 이 두 가지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70%밖에 못 맞춥니다. 여러분이. 예. 그러면 교재 없는 이거 맞출 수 있다 없다? 이는 못 맞춰요.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교재 없는 문제가 봅니다. 여도 있어요. 보면은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 나는 그래도 한번 풀어볼란다. 뭘 풀어봐. 그냥 떨어지지. 예. 이거 푸는 순간 떨어집니다. 예. 왜? 시간 맞아 먹죠.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본다고 뭐 문제 푼다고 해서 풀어집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예 책이 없는 걸 내기 때문에 맞추기 힘듭니다. 결국은 이거 기출된 부분과 교재에 있는 30% 이걸 이제 여러분이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번 5, 6월 달 과정에서는 자, 이 기출이 주로 되는 부분을 이 기출이 되는 이 40% 나오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자, 그게 어떤 부분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교재에 없는 이 30% 있죠. 이런 문제들이 유형이 어떤 건지 자,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자, 특히 이 교재 없는 부분 이런 부분 나왔을 때 문제 푼다 안 푼다? 안 풀고 넘어가야죠. 예. 이거 뭐 본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한 분들이 자, 공법 같은 경우에 40문제를 몇 분 만에 푸느냐? 대부분 30분 안에 다 풀어버려요. 예. 자, 교재 없는 거는 안 보죠? 넘어가 봅니다. 그리고 한 25문제, 26문제 딱 풀어버리고 덮어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야 빨리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책이 없는 이런 부분은 내가 푼 것 중에서 번호 제일 작게 나온 거 있죠? 그거 하나 딱 하고 끝내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 5, 6월 달에는 주로 기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최근에는 어떤 부분 중심으로 기출이 되고
또 교재 없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자 이걸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3, 4월 달에 요약집 밑줄 쳐놨죠. 그것도 복습도 하고 자 거기 이번 5, 6월 달에 강의 목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5, 6월 달 지나가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분명한 게 두 가지가 딱 씁니다. 자 우리 요약집에 주로 기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교재 없는 부분이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공부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또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기출 문제는 다 같이 이거 있죠? 없는 사람 있어요? 나 없어요. 나는 아직 책도 안 읽는다. 책도. 그런데 강의를 해야 돼. 예? 자,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자 그리고 우리가 요약집을 한번 밑줄 친 거 중심으로 복습 한번 하면서 한 파트 딱 끝나면 문제집, 기출 문제집 들어가고 합니다. 기출 문제는 아셔야 될 것이 최근 5년간 29회부터 33회까지만 제가 합니다. 각자 하고 그 이전 거는 안 풀어도 돼요. 아시겠어요? 왜? 옛날 거는 의미 없습니다. 공법은 늘 바뀌는 법인데 그럼 옛날 거 지금도 10년 전 거는 그때 당시에 출제됐던 문제가 지금 현행법에 맞다 안 맞다? 안 맞죠. 다 수정을 해놨어요. 실질적으로 옛날 거 10년 전 이전 거는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출제됐지 모르지만 현행법에 맞춰놨기 때문에 실질적 기출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 5년 거 중심으로 이렇게 풉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밑줄을 다 치놨으니까 밑줄 중심으로 복습을 하시되 그렇다고 제가 읽는 부분마다 다 줄치 뿌면 안 됩니다. 괜히 3, 4일 고생해서 줄이 나은 거. 또 문제, 이런 게 기출문제였네. 그리고 자대가 또 쫙쫙 줄 것 보면 학습량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제가 꼭 굳이 줄을 치라는 것만 치지 그 외 거는 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충 어디에 줄 치라는지 내가 다 알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1페이지, 요약집 1페이지 보세요. 자, 요약집 1페이지에 국토의 계획 및 규행에 관한 법령의 용어적이 도시군 계획이라고 내가 쫓아왔습니까?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 우리나라는 단일한 행정구의 종류가 6가지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이러한 단일한 행정구에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자,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자, 그러면 거기에는 시험에 내면 뭐 내느냐? 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는 내용 있죠? 그걸 시험에 물어요. 자, 그 다음 기반시설, 다음은 시설인데, 자, 우리가 시가지를 조사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이에요. 자, 크게 7가지, 세부 45가지 시설인데,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은 뭐 도로도 있고, 도로도 종류도 여러 가지 있죠. 갈로 뛰어넘으시고, 철도도 있고, 항만도 있고, 공항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자동차 정류장도 있고, 자동차 정류장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리고 궤도, 차량 검사, 면허시설 같은 것이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인데 주의할 것은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그 두 가지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공간시설에는 광장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갈로 뛰어넘으시고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가 있는데 주의할 것은 유원지와 공공공지 주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에는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리장 및 송유설비 등이 있는데 주의할 것은 거기에 방송통신시설 주의하시고. 자,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지구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것이 있는데 주의할 것은 공공지구훈련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방제시설,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죠. 여기는 자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 장례에 관한 시설이고, 도축장, 종합어린시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도와 끝에 폐차장 있죠. 찾았어요? 그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에 도시공객 사업 봅시다. 도시공객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공객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자,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4번에 국가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 즉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이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면은 자, 이 중앙행정기관인 장관이 수립한 계획이 전국에 모두 다 미치기 때문에 이 계획이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딱 기억할 것은 최우선 시행하는 계획이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거기에 5번은 보실 거 없고, 그 밑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등에 가서 1번 도시군계획은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용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다. 자, 그러면은 단일한 행정구역에서 토지용 계획으로서 가장 기본적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계획이다. 2번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계획,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을 우선합니다. 국가계획이 최우선이다 이 말이죠. 3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광역이 우선계획이다 이 말이죠. 최우선 계획이 국가계획이고, 그 다음이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이 도시군계획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자, 문제집은 172쪽 펴보시죠. 자, 172쪽에 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에 용어정에 관한 문제가 기출 문제 있죠. 자, 1번, 2번은 다 옛날 문제고,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자, 3번 찾았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정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죠. 그 답이 2번인데, 자, 그래서 우리 요약집에 45쪽인가 한번 보세요. 자, 45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 개설의 의의가 있죠.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입니다. 전부 하면 틀리죠. 일부에 대하여 토종 합리화, 기능 정진, 미관을 개선시키고, 자, 그리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제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개발한다 이 뜻이에요. 이 개발이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발이라는 것은 이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있죠.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을 넣어서 개발한다 이 뜻이에요. 자, 수립하는 도시공간관리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문제는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법조문 그대로 나오죠. 예, 그대로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세요. 4번. 국토계획 및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간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공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해당이 되지요. 니은에 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정비 사업도 해당이 되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해당돼요. 5번이 답인데 자 요약좀 1페이지 펴보세요. 1페이지. 자, 1페이지에 제일 아래 보면 3번 도시공계획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도시공간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계획 사업이다. 쉽죠? 이렇게 쉬운 문제 나옵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5번 문제로 가보죠. 5번. 자, 5번 찾았습니까? 국토계획 및 규정에 관한 법령상 용어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억이란 토지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니은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자, 니은의 기능을 정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간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자,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자, 여러분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자, 여기 관한 문제예요. 용도 지역은 가장 핵심 말이 용도 지역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자 제한한다라는 말이면 이는 용도 지역을 뜻하는 거예요. 자,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자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용도 지구를 뜻합니다. 용도 구역은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 것을 따로 정함으로써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게 뭐다? 용도 구역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법조문을 가지고 구분할 때 이 핵심되는 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문제는 용도 지구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 기억이란 말에 용도 지구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보시면은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니은에 들어갈 말은 용도적 제한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죠. 용도적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용도적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니은에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기억은 용도 지구라는 말이 들어가고 니은은 용도 지역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데, 자, 요약집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14쪽 해보세요.
자, 14쪽에 용도 지역이 대가 있죠. 자,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거기에 일부러 밑줄 쳐놨죠. 자, 그 말이 나오면은, 자,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용도 지역이라 답을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쪽 펴보세요. 21쪽에. 용도지구라고 되어 있죠.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적용한다라는 말에 거기 밑줄 쳐 있죠. 함으로써 용도지역 기능을 정진하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하여 정의 변경하는 지역을 용도지구로 합니다. 그래서 방금 문제는 용도지구에 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약집에 자 24쪽 펴보세요. 24쪽에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용도구역이라 되어 있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럴 때는 뭘 묻는 내용이다? 용도구역. 자, 그래서 이걸 법조문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구분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용도지역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걸 제한한다 하면 벌써 용도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자, 용도지구는 반드시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한다 해놨죠. 그럼 용도지구예요.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지구, 지역이나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는 말이 있으면 뭐다? 용도구역.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요약집에 다 거기다 제가 밑줄 쳐놨죠. 그걸 보고 구분해라.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용어에 관한 문제는 자, 가끔 한 번씩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강력 도시계획을 정리를 하고 문제를 봅시다. 자, 요약집은 2페이지 펴보시죠. 자, 광역 도시계획은 개설해 보시면은 지정된 광역계획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광역계획군이라는 곳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방향 제시계획. 어디에 대한 방향 제시입니까? 광역계획군. 자,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철도 같은 이런 광역시 설치를 하려면은 여러 행정구에 걸치죠. 그 시설이 들어가는 그 범위를 광역계획군으로 지정해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뜻이. 자, 광역계획군 지정해 보시면 광역계획군을 지정해야 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지정 목적. 둘 이상의 특광 특이덕도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광역계획군 지정 목적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정비를 한다는 것은 낡은 시설을 새 것으로 바꾼다든지 없는 시설을 새 것으로 새로 설치한다든지. 자, 그래서 이런 광역시설, 고속도로나 철도 같은 광역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뭐다? 광역계획군이다. 자, 그래서 이 광역계획군 지정이 있어야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번에 지정대상 지역 및 지정권자라고 되어 있죠.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인접한 둘 이상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구의 전부 일부에 갈로 떼어놓으시고 광역계획군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개 이상 행정구역에 전부에 걸쳐 지정해도 되고 일부를 걸쳐 지정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누가 지정할 건지는 박스 안에 있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특별시, 광시, 특시도, 특별자치도, 시도 관할구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해야 됩니까?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여기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특별시다. 여기 광역시다. 특별자치시다. 뭐 특별자치도다. 도다. 이렇게 있다. 예.
또 이쪽에도 뭐 특별시다, 광역시다, 특시다, 특별자치도다, 도다 하면은 자 이렇게 걸쳐서 지정합니다. 이걸 우리가 시도에 걸친다 하고 이건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가. 예를 들어서 특별시와 광역시에 걸칠 수도 있죠. 또 A도와 B도 두 개 상도에 걸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시도에 걸치는 형태는 광역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줘야 돼, 지정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2번에 봅시다. 자, 강력계획권이 도의관할구에 속할 때는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가 지정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런 식이죠. 자, 여기 도다 하면 도는 뭐로 구성되었어요?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시군에 걸쳐서 이렇게 지정할 때 이건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 뜻이에요. 자, 어쨌든 시험에는 엄청 잘 묻습니다. 이거 뭐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광역도시계획이 시험에 나오면 꼭 물어요. 꼭. 자, 지정 절차. 자, 첫째 칸에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만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지정할 때는 관계 시도의사 시장군수 의견 들어야 돼요. 만일 도지사 지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관계 시도의사 시장군수 의견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은 밑에 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정하면 옆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지정 변경 후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 주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자, 내려가서 광역도시 수립권자. 그럼 광역계획군이 이제 지정이 되면은 이 계획을 수립을 누가 할 거냐의 뜻이죠. 자, 원칙은 박스안에 1번 보시면 광역계획군이 같은 도에 속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수립합니다. 자, 그럼 요 형태죠. 같은 도일 때는 어떻게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을 해라 이 뜻이죠. 자, 그 다음 2번에 보세요. 광역계획군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칠 경우에는 관할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이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을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사 공동 수립하고 같은 도에 시군에 걸칠 때는 시장군수 공동 수립하면 되지. 자, 근데 이 공동 수립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서로 협의가 잘 안 되죠. 자기가 하나 유리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협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동 수립이 어려워져요. 어려워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 밑에 나와요. 자, 3번에 보시면 강력계획군을 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자,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을 하라고 광역계획을 지정해 줬더니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날 때까지 수립 못했어. 승인 신청 못했죠. 그럴 때는 도지사가 수립한다. 4번에 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 필요하다. 국가계획은 최우선 시행계획이죠. 이 최우선 시행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하거나 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 승인 신청이 없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와 같이 시도에 걸칠 때는 규모 커지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될 수도 있어요. 또 시도지사 공동 수립하라고 광역계획을 지정해 뒀더니 3년 안에 자, 서로 협의가 안 돼 수립 못해서 승인 신청 못했다. 그러면 누가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이 뜻이에요. 자,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 수립. 시도지사가 요청을 할 경우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시도지사가 곤란한 사정이 생겼다. 그럼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3자 공동 수립해요. 양갈로 이번에 보시면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을 합니다.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도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했다. 협의 거쳐 요청이라는 것은 자, 우리끼리 더 이상 협의가 안 되니까 아예 도지사에게 수립을 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해서 요청했다 이 뜻이에요. 이럴 때는 자,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수립 승인 절차. 자, 기초조사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의견 청취 해야 되죠. 그래서 수립권자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고, 밑에 줄에 또 시도, 시군 의회와 관계시장군수 의견도 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수립해서 승인 신청하면은 협의 심의 절차 거칩니다. 자, 그리고 승인칸에 보시면은 시도지사 수립 변경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해야 되고, 자, 도지사, 단 갈로안에 보시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했다든지 협의청에서 도지사 단독 수립한 것은 승인 대상에서 다 제외하죠. 자, 승인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해주고, 시장군수가 수립 변경한 것은 도지사가 승인하고, 자, 승인 후 행정기관 장과 시장군수의 서류 송부해줍니다. 그럼 공고열람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공보에 공고가 30 이상 일반에 열람시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흐름도 밑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기초정보체계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조사하면은 각종 데이터가 자 만들어지겠죠. 그걸 버리지 말고 데이터를 전부 다 구축 운영해라.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5년마다. 거기에 주의해야 되겠죠. 자, 수립 기준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강력도시계획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가 공동수립이 원칙이고 여기는 시장군수 공동수립인데 협의가 안 돼요. 그럼 3년이 지날 때까지 수립 못해서 승인 신청할 수가 없으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대신 수립해야 돼요. 자, 그러기 전에 협의 안 된다 싶으면 빨리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에 조정 신청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조정해주면 이 사람들이 공동수립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번에 자, 거기에 조정 신청. 광역도시계획을 공도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그 내용 안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자, 공동이나 단도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 신청이 되고 단독 신청이 됩니다. 자, 협의 공고 직접 조정이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자, 기한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직접 조정하는데, 자, 여기는 주의해야 될 것이 단독 조정 신청일 때만 다시 협의 권고합니다. 공동 조정 신청일 때는 협의 권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직접 조정해버려요. 2번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조정 신청 받거나 직접 조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합니다. 3번에 광역도시 수립자는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에게 반영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문제집에 174쪽에 광역도시 대가 있죠. 자, 거기에 1번이나 2번은 다 옛날 문제예요. 3번 문제 보시고, 3번. 국토의 계획 및 균형에 관한 법령상 강력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거 작년 문제죠. 예, 작년 문제인데 최근에 놓은 문제 중에 좀 제일 까다롭습니다. 이 문제가. 예. 이제 갈수록 광역도시계획이 거의 매년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 수준이
최근에 갈수록 작년 수준이 32회나 31회보다는 훨씬 까다로워요. 자, 1번 봅시다. 자, 강력계획권이 둘 이상 도의 관할구역에 걸쳤을 때는 관할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강력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두 개의 도에 걸쳤을 때는 누가 지정해요?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야 되죠. 네, 그래서 틀렸어요. 네. 도지사들이 공동 지정하는 게 아니죠. 두 개의 도에 걸쳤죠. 두 개의 도. 그러니까 이 문제 나왔을 때 작년에 또 틀렸겠죠. 그래서 1번에 이게 탁 있으면 그냥 막 1번부터 가슴이 어떻습니까? 울렁하는 거예요, 그냥. 예. 자, 2번.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구에 속하 있을 때는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해야 한다. 자, 틀렸죠? 자, 하나의 도의 관할구에 안에 속했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지정해야 돼요? 도지사가 단독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도지사가 강력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지방도시계획.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력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것도 틀렸죠. 지방이 아니고 중앙도시계획. 5번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자, 강력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죠. 자, 그래서 5번이 맞는 답이고 난 다 틀렸어요. 자, 요약집은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자, 3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이번에 지정대상적 및 지정권자 그 부분인데 거기에 박스에 지정권자, 강력계획권 지정권자가 박스 안에 있죠.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에 걸쳤다. 둘 이상 광역시에 걸쳤다. 특시도에 걸쳤다. 둘 이상 도에 걸쳤다. 특별자치도에 걸쳤다. 이랬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1번 질문 틀렸어요. 자, 그래서 도지사들이 공동지정하는 게 아니다. 이번에 강력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에 속할 때는 도지사 지정하죠. 이것 때문에 2번이 틀렸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으로 지정한 데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정 절차. 첫째 칸.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죠. 거기 5번입니다. 그 5번 맞다. 자, 옆으로 가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들어요. 그리고 밑에 줄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죠. 자, 그것 때문에 방금 문제 4번이 틀렸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고 또 도지사 지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듣고 밑에 간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죠. 자, 그런데 방금 문제 그게 3번에서는 자,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는 건 맞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요. 자,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5번이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작년에 요렇게 조금 베베 꼬아놨죠. 요렇게 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세요. 4번. 4번은 32회 때 문제예요. 국토의 계획 및 균형에 관한 법령상 강력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광역계획권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공법상 각종 계획의 수립기준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2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하고 있을 때는 관할도지사가 강력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자, 이게 틀렸어요. 자, 여기 보세요.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할 때는 시장군수 공동수립이 원칙이죠.
자, 만일에 3년 동안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었다는 말이 있으면 도지사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고 그냥 같은 도 관할구에 속했다 했죠. 그럼 원칙적으로 누가 수립한다? 시장군수 공동 수립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강력계획권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군의회와 시장군수 의견 들어야 되고 4번에 시장군수가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한 경우에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돼요. 5번 강력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강력도시의 승인 신청이 있을 때는 관할 도시사 수립해야 되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요약집은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3페이지 봅니다. 3페이지. 자, 강력도시의 수립권자 찾았습니까? 원칙의 박스는 1번 보세요. 강력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방금 문제 2번에서는 도지사가 수립한 데서 틀렸어요. 자, 그리고 3번에 보세요. 강력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강력도시에 승인 신청이 없었다. 이럴 때는 도지사가 수립해야 되죠. 거기 방금 문제의 5번입니다. 그 5번은 맞죠. 자, 그렇게 아시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수립 승인 절차의 의견 청취칸에 보세요. 수립권자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고 밑에 줄 시도, 시군의회와 시장군수 의견도 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방금 문제 3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지문은 자, 흐름도 밑에 내려가시면 기초정보체계라는 부분 찾았습니까? 자, 거기 셋째 줄 보세요. 자, 거기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 현황을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 반영해야 되죠. 그래서 방금 문제에 4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고 내려가서 수립 기준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죠. 거기 1번 지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5번 문제로 갑시다. 5번은 29회 때 나왔던 거예요. 자, 국토계획 및 등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강력계획권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죠. 1번 맞습니다. 2번 둘 이상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강력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맞고 3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강력도시 수립이 필요할 경우 강력도시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 강력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의 관할구에 걸칠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강력계획권을 지정한다. 이게 틀렸죠. 자, 둘 이상 시도에 걸칠 때 누가 지정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강력도를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4번이 틀렸는데 자, 그래서 거기에 2번 지문부터 확인합시다. 요약집은 2페이지. 자, 이 페이지에 강력계획권 지정의 1번 지정 목적 보시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 2번 내용 그대로죠. 예,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읽어라 하는 건 이유가 그래요. 외우라는 게 아니고. 예. 자, 그래서 2번은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지정대상지역 및 지정권자의 박스 안에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특별시, 광시, 특시, 도, 특별자치도, 즉 시도 관할구에 걸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 되죠. 그런데 방금 문제 4번에서는 자 시도지사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되는 데서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지정 절차에 가서 첫째 칸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지정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기 1번 내용이니까 1번 맞다 이렇게 아시고 강력도시계획 수립권자에 가서 원칙의 박스에 4번 보세요.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할 경우나라고 되어 있죠. 그럴 때 누가 수립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3번 질문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수립 승인 절차에 의견 청취해 보시면 수립권자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되죠. 거기에 5번 내용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6번 문제 같아요. 6번. 자 이는 31회 때로 국토의 계획 및 등에 관한 법령상 강력도시계획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할 경우에 단도로 강력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협의 거쳐 요청했죠. 그럼 단독 수립됩니다. 2번 강력도시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3번 강력도시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강력계획권을 수계직으로 구분 개최할 수도 있다. 갑자기 이 상황이 탁 튀어나왔죠. 이럴 때는 막 그냥 맞다 하고 넘어가세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 수립을 할 때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강도에 수립했을 때는 시도 지사에게 송부를 해주죠. 송부를 하고 이 시도지사가 이 서류를 받아서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일반에 열람시킵니다.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5번 광역계획 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 안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다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자 봅시다. 자 요약집은 3페이지 배웠습니다. 자 강력도시계획 수립권자의 밑에 2번 예의 양갈로 2번에 보시면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을 할 경우 그 밖에 필요할 때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 또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했을 땐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죠. 거기 방금 문제의 1번 내용 1번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2번 질문은 앞에서 봤으니까 그대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 자 수립의 승인 절차 거기 보시면은 자 승인 칸에 보세요. 승인 칸에 보시면 시도지사가 수립 변경한 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합니다. 그리고 갈로 뛰어넘으시고 그리고 승인 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어떻게 해줍니까? 송부해 주죠. 자 그럼 공고일람 보시면 시도지사 즉 송부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공보에 공고하고 30상 열람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방금 문제 4번이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고하고 열람하지는 않습니다. 시도지사가 대신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아시고 자 내려가서 그 밑에 흐름도 밑에 주민의 의견 청취 자 전문가의 의견 청취라 되어 있죠. 거기는 밑줄도 안 치놨죠. 이런 데는 밑줄 치면 안 돼요. 왜? 한 번 놓으면 다시 안 놓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도 치라 소리도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자 거기에 넷째 줄 보세요. 공청회는 강력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 수계지역으로 구분 개최 가능하다 해놨죠. 그 내용이 방금 문제에 자 3번에 해당돼요. 이런 3번 같은 질문은 한 번 일어놓으면 다시는 안 놉니다. 그래서 요약제 밑줄 치지 말고도 그냥 넘어가라 이 뜻이죠.
자, 옆 페이지 가서 광역도시의 조정 신청, 광역도시는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시행구에서는 그 내용 안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문제 5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죠. 자, 그렇게 하시고. 이래 최근에 나왔던 문제, 1년에 한 문제씩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그래서 올해 또 나올 거예요. 그럼 올해 또 나오면 어디를 이제 주의하고 봐야 되느냐. 딱 포인트가 한 3가지가 있어요. 자, 요약집에, 자, 3페이지 보시면은, 이번에 지정대상 지역 지정권자의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박스 내용 있죠? 그건 꼭 나옵니다. 자, 이번에 지정 절차 주의해야 되겠죠? 그것도 최근에 많이 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 수립권자라고 되어 있죠? 수립권자 원칙이든 예든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자, 거기에, 특별히 수립 승인 절차에는 주의할 거 없고, 그렇습니다. 그 2가지가 광역도시에 놓으면 꼭 내는 내용.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것과 수립권자. 아시겠습니까? 그걸 꼭 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주의해야 돼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걸 봅시다.